어, 자, 아이디를 키시고, 당분간은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ST에 저희가 레퍼런스 쓰는 보드가 103, 103 뭐냐? C6이죠? 그쵸? C6 맞죠? C6? 이거 3까지밖에 안 나왔네. 뭐 이거는 뭐 맞춰서 쓰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피니시 해서 필수적으로 C 라이브러리 그리고 프린트F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코어, 그다음에 부트. 자, 필수적으로 RCC 들어가죠. 그 다음에 GPIO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MISC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벡터 인터럽트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프로젝트를 모듈화 시키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new 파일 프로젝트가 있는 데로 가서 폴더 안에다가 .c 그 다음에 파일 헤더 파일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헤더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헤더를 추가를 해주시라고 하시죠. 자, 우선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이상이 없는지. 네, 이상이 없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 해당 라이브러리에다가 EXT 맞죠? 헤더를 선언해 주시고, 어,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쵸? 초기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초기화 함수를 만들면 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해서 자, GPIO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제 구조체 형식으로 모든 게 다 모듈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라이브러리 명칭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목록들이 나와요. 이렇게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구조체 형식으로 선언되어 있는 게 있고 변수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쵸? 외울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예제 같은 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헤더 아니 그 핀 설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서를 한번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를 쓰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GPIO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겠죠. 내가 이걸 인터럽트 핀이라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면 이제 선택이에요. 여기서 셀렉트인데 자, 이벤트만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인터럽트도 쓸 것인가 업트를 쓸 것인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쵸? 그럼 보통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터럽트에 관련된 설정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GPI와 관련된 설정을 해야겠죠. 여기 GPI 컨피그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GPI 구조체를 우선 둘 다 가져올게요. 자, GPIO 먼저 설정을 할게요. GPI 하는데 자, GPIO 어떤 걸 설정할지 회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회로에 이제 스위치가 안 달려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없어가지고 죄송하게도 지금 그 컴퓨터를 맞추는 바람에 같이 주문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와가지고 오면은 이제 실시간 이제 그 보드도 같이 보여주면서 해드릴 텐데 뭐 내가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핀을 달 것인지 이 부분에다 달 것인지 이 부분에 달 것인지 그쵸? 뭐 여기에 달 것인지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UART 인터페이스고 여기가 있네요. 그쵸? 8비트 IO에 뭐 여러 개 빼놨어요. 그쵸? 여러 개 빼놨는데 내가 만약 여기다 꽂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레퍼런스를 판매하는 거 보면은 스위치 모듈이 있어요. 실제로 그 스위치 모듈을 파는데 같이 패키지를 팔 거예요. 패키지대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그 보드를 가지고 이제 뭐 대충 핀번호 맞춰서 쓴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인터럽트 0번을 쓰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나 포트 A에 0번을 쓰겠다. 인터럽트로. 그러면 헷갈리니까 주석을 처리할게요. 나는 GPIO A에 핀 0번을 ST 0으로 하겠다. 네, 이제 정해놓을게요. 정해놓고 그러면 RCC는 A죠. 그쵸? 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IPO라는 게 있어요. 그쵸? IPO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 IPD를 하든지 U를 하든지 아까처럼 그 목록들 맞춰가지고 어디 있었지? 여기 부분에 있었나? 이 부분에 있었죠? 아까처럼 어디 부분에 있었죠? 매핑하는 게
우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플로팅을 해도 되고 뭐 이걸로 하든지 이걸로 하는 건 있는데 아까쯤에 데이터 시트 부분을 보시면은 인터프트 사용할 때 이런 거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플로팅을 잘 안 써요. A, P, D, U 뭐 둘 중 하나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D를 쓸게요. 그냥 쉽게. 그래서 GPIO 0번을 쓰겠죠. 그쵸? 그래서 GPIO A를 내가 인터럽트 쓰게끔 GPIO를 설정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당장에서. 그러면 이제 GPIO 관련된 거는 설정이 됐어요. 그쵸? RCC 부분도 GPIO A의 코드에 넣어놨고, 그리고 메인에 항상 기본적으로 나중에 RCC 부분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시스템 이니트 전체 클락을 이제 내가 설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지 넣어주라고 했죠. 그 GPIO 내가 인터럽트 하나에 대한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뭘 해야겠어요? 이 구조체에 관련된 목록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4개밖에 없네요. 그쵸? 자, 인터럽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인터럽트 라인. 그러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라인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럼 0번이겠죠? 네, 0번 했으니까. 그리고 CMD. 자, 플래그 마스크예요.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네이블 시킬 것인가 디세이블 시킬 것인가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드가 있어요. 그쵸? 자, 모드는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자, 이벤트, 인터럽트, 뭐 설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플래그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인터럽트 함수를 써야 되니까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트리거. 자, 어떤 걸 쓸 것인가. 트리거. 자, 펠링, 라이징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회로 설계에 맞게 설정을 하시거나 내가 타이밍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뭐 보통 펠링을 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회로도 자체에서 지금 스위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림판으로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자, 이게 PA입니다. 제로예요. 보통 스위치를 풀업을 달아요. 그쵸? 풀업을 달아요. 그쵸? 뭐 10km. 그리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평상시는 이제 하이 상태가 됐다가 스위치가 눌리면 순간적으로 로우가 떨어지겠죠. 이게 펠링이죠. 펠링. 자, 펠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회로는 펠링이에요. 자, 근데 라이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왜? 내가 눌렀다 떼는 순간 다시 올라올 때 라이징 인터럽터가 터지겠죠. 자, 평상시에 하다가 이렇게 터지는 거나 이렇게 터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유지될 때 결국 이 순간만 터지는 거고 이 순간만 터지는 거예요. 그쵸? 이 순간 이게 펠링이고 이게 라이징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스위치를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뭐 펠링을 쓰든 라이징을 쓰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럽트를 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기본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트를 해줘야 돼요. 형식이 다 비슷하죠. 형식이 바로 구조체 형식을 바로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내용은 자, 함수 안에 보면은 인자값이 하나인데 뭐겠어요. 자, 구조체 형식만 포인트를 받겠다는 거죠. 내가 선언한 구조체에 있는 변수만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인터럽트가 선언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 부분 하나 할 게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GPIO 인터럽트 라인 컨피그라는 게 있어요. 자, 뭔지 한번 내용을 살짝 보시면, 자, GPIO 포트 소스랑 GPIO 핀 소스를 두 개 같이 인자값을 받네요. 그쵸? 받아서 API라는 인터럽트 CR 레지스터에다가 해당 값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설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자, 파라미터 값은 GPIO 핀소스 X 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GPIO 포토소스 X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따라갈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왜 따라가는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쵸? 가독성을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핀소스. 자, 첫 번째 인자가 포트 소스 맞죠? 그 다음 핀 소스. 자, 우리 0번이죠. 그쵸? 이건 0번이고, GPIO 포트 소스이기 때문에 GPIO A가 되고, 해당 핀 소스를 설정해주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라인들을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해주냐 보면은, API로 다시 갈게요. 가서, 자, 한번 이제 거꾸로 찾아가 볼게요.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 EXTI CR이라는 거 한 컨트롤 레지스터를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레지스터. 이거 RCC고. 이게 왜 못 따라가지? 자, 따라가 볼게요. 자, 요거죠. 그쵸? 이 레지스터인데, 원 있고 투가 있어요. 있고 투가 있고, 아, 됐네요. 자, 보시면은, 자, 인터럽트 0번에서부터 3번까지가 이 라인이고요. 그렇죠? 인터럽트 4번부터 7번까지 라인이 2번 라인. 그러면 아래는 뭐 4번까지 있겠네요. 그렇죠? 16개가 있으니까 4번까지 있고, 5번은 기타 기능이 있기 때문에 5번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자, 인터럽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총 4개의 비트를 가지고 하나의 인터럽트 설정 모드로 돼 있어요. 자, 0001 때 PA이고요. 001일 때는 PB예요. 그쵸? 그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PA 0번을 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이 CR1에 대한 이 라인에서 0000을 넣어줘야지, 아, 이 비트가 인터럽트 GPIO A의 0번 핀이 인터럽트 0번으로 설정이 되는 거랑 같은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지금 이 소스 값이 얼마예요? 0이죠. 얘도 0이에요. 이 값을 얘가 넣는데요. 이 임자 값을요. 따라가서 볼게요. 따라가서 보면은
자, 소스 값이랑 이 소스 값이랑 이 값을 어디다 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API 이 안에다가 시프트를 시키고, 왜 두 개만큼 시킬까요? 시키고 이것도 시킨 다음에 자, 엔드 연산을 하죠.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3이라는 값과 이 값을 엔드 시킨 연산을 4라는 값을 곱해서 시프트를 시켜서 이 값을 이 값에다가 연산 이제 비트 셋을 시킨다 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공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레지스터를 자, 총 32비트 레지스터에다가 해당 위치에 돼 있는 값에만 특정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0이라는 값을 GPI 핀 소스가 0이죠. 우리가 넣었은 값이 0을 3이라 엔드 시키면 당연히 0이에요. 0을 이 4랑 곱하면 당연히 0이에요. 그럼 시프트를 0번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 이 소스 0이죠. 그쵸? 0에 0번을 시프트 시켜서 그 값을 0을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0번에 위치한 우리가 여기 000을 넣어야 되는 위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함수가 이렇게 해당 값을 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GPI는 저번에 했는 거 봤으니까 인터럽트 함수 잠깐 볼게요. 한번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뭐 IMR, EMR 자, 이런 것들 다 넣어주네요. 그쵸?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모드라는 거는 자, 템프라는 값에다가 값을 넣어준 다음에 그쵸? 이 템프 값이 또 연산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그쵸? 아, 이 값까지 플러스 시킨 다음에 템프라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는 레지스터가 따로 없어요. 그쵸? 그냥 여기에 있는 스위치 값을 계속 넣어가지고 엔드 연산을 시킨 다음에 마무리 짓네요. 함수 자체가. 그러면 이 라인이라는 값을 계속 넣어줘요. 우선 CMD 라인 CMD가 디세이블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터럽트라는 게 터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IMR이라는 레지스터랑 EMR이라는 레지스터를 가지고 설정을 해줘요. 라인에다가. 그러면 저게 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가 여기 있죠. 그러면 한번 그 부분 레지스터 한번 볼게요. 자,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네요. 그쵸? 이건 이벤트 마스크 레지스터고. 그러면은 우리가 라인에다가 뭘 넣었죠? 우리가 어떤 포트에다가 그 인터럽트를 쓸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해당 그 라인에 인터럽트 그 다음에 이벤트랑 인터럽트를 이제 플래그 마스크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 값을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볼게요. 이 모드 값은 이 구조체에 있는 모드 값에 템프 값을 계속 넣어주네요. 그쵸? 템프 값을 계속 넣어주는데 이제 여기다 넣어주네요. 그쵸? 라인 값을 계속 넣어서 이제 템프 값이 계속 변하는 거죠. 자, RTSR부터 뭔지 볼게요. 자, 라이징 엣지, 펠링 엣지예요. 그쵸? 해당 포트 라인에 라이징 엣지, 펠링 엣지를 설정해 주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모드는 이제 아까 치면 그 모드고 해서 템포 값은 변하는 게 없어요. 이 값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지금까지.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머지에 대한 그
이거는 이제 이니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별개의 과정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랑 자 PR이라는 레지스터랑 이런 거는 그 인터럽트라는 거를 설정할 때 초기에 설정할 때 필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건 나중에 인터럽트를 이제 만약에 이벤트가 터졌거나 또는 터트리거나 그럴 때 이제 내가 강제적으로 이제 선언해주는 레지스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인터럽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서요 다운로드 하면요 이벤트가 터지든지 뭐가 터지든지 돼요. 근데 자 이벤트가 터지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으로는. 그쵸?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인터럽트라는 거는 앞에 말했다시피 핸들러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MISC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핸들러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윗부분에 좀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인터럽트 이벤트에 관련돼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 이벤트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고요. 이벤트가 아닌 인터럽트, 그쵸? IRQ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핸들러를 다룰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를 보면요. 인터럽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 벡터 인터럽트 테이블이라는 거 써야 됩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를 아이고. 여기 있네요. MVC. 이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CC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겠어요? 자, API라는 것도 별도의 그거기 때문에 선언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 있네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네이블 시켜줘야겠죠. 자, 벡터 인터럽터 테이블에 관련된 이제 구조체를 한번 하나씩 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이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 채널. 채널이란 게 이제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보면요. 이게 어디 부분에 있냐면 아, 여기 있네요. 자, stm32f10x. 헤더 파일을 보면요. 인터럽트에 관련된 넘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럽트 IRQ 함수를 쓰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정 번호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라는 거 쓰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0번의 IRQ는 6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6번을 그대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고요. 이거를 어차피 디파인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IRQ 채널 쓸 거잖아요. 그쵸? 그 이네이블을 하고 자 우선순위는 마음대로 지정을 해도 돼요. 0을 쓰든지 1을 쓰든지 자, 숫자가 낮으면 낮아서 좋은 건데 이제 인터럽트가 여러 개 많이 터지면은 그거를 이제 좀 지정하게 잘 지정해 주시고 우선순위가 동일하면은 먼저 터지는 거 먼저 터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근데 디버깅 과정 하시면서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그냥 0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인터럽트 터질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00이라고 쓰고 이것도 이제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MVIC init 이것도 타입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구조체 형식으로 넣어주면은 인터럽트 핸들러가 터지는 겁니다. 이 안에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계속 제가 똑같은 방법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아실 수 있고, 만약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빨리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핸들러가 나왔어요. 이제 핸들러로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죠. 핸들러도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의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핸들러가 어디에 있냐면, 핸들러가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 핸들러가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인터럽트 이 핸들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함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인터럽 내가 포트 A에 0번 핀에다가 외부 스위치를 달아서, 자, 라이징 엣지 맞죠? 또는 펠링 엣지 트리거를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쯤에 그 블락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쭉쭉쭉 반응을 하면서 인터럽트가 터져가지고 마스크가 터지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가 실행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AVR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벤트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자동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플래그 비트라는 게 셋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는 기억에는 그래요. AVR은 그 플래그 마스크 비트는 자동으로 셋되고 클리어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텍스 M3, 이제 우리가 이제 STM32 이제 ST사의 이제 코텍스 M3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클리어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아까쯤에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봤던 이제 펜딩 비트인데, 어, 우리가 이제 펜딩 비트를 클리어를 시켜줘야지만 이벤트가, 만약 핸들러 안에 있는 함수 내용들이 다 실행되고 펜딩 비트가 클리어가 돼야지만 이 이벤트가 꺼지는 거예요. 만약에 펜딩 비트가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벤트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그 펜딩 비트라는 걸 읽어서 이 핸들러를 계속 동작시키는데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핸들러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돌거를 이것만 계속 돌니까, 이 함수만 도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메인 함수는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고, 인터럽트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쓰는데 우선순위 중에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것만 터지는 거예요. 다른 거 터지지도 않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를 이제 클리어 시켜줘야 되는데, 함수가 한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클리어 펜딩 비트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함수 안에 파라미터 값은 이 라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라인 X네요. 여기다가 제로를 쓰게 되면은, 그쵸? 제로를 쓰게 되면 인터럽트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썼는데 다 실행이 되고 나서 클리어 펜딩 비트를 하게 되면 인터럽트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인터럽트가 터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많이 터지네요. 한번 볼게요. MVC 자,
클라이언트 돼 있다. 아, 그렇죠. 헤더 파일에다가 자, misc 그쵸? 이 라이브러리를 선언해줘야지 인터럽트 벡터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죠. MVIC. 자, 컴파일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딩 하셔가지고 한번 스위치 인터럽트 관련돼가지고 한번 선언을 한번 해서 만약에 스위치 반응할 때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뭐 LED를 한번 켜 보신다든지 해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보통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인터럽트 아니고요. GPIO 인풋 모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리드 인풋 데이터 비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GPIO A에다가 GPIO 핀 제로를 읽어가지고, 그쵸? 읽어서 이게 하이냐 로우냐를 가지고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똑같죠? 페일링 엣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인터럽트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뭐 메인 함수 안에 여기다가 집어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되죠. 왜? 메인 함수 헤더가 없죠, 지금. 뭐 이렇게 관련된 함수 이거만 있으면 되겠네요. GPIO. 자, 이렇게만 있으면은 똑같이 읽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인터럽트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시간으로 정말 중요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관련된 어떤 입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쓸 때 인터럽트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인터럽트를 써야지만 소스가 간결해져요.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폴링 방식으로 그 소스를 짜게 되면은 뭐 이제 채터링이라는 이제 노이즈, 스위치가 접촉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이즈로 인해서 오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인터럽트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터럽트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은 이제 그거 이제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혹시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커널 강의 할 거예요. 이제 커널 강의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커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커널 강의를 간단하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거니까 뭐 그것도 한번 듣고 싶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러긴 한데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마저 하고 강의를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관련된 질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현재 인터럽트 관련 녹화를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커널 강의 바로 들어갈게요.